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저희 도주꾼은 앉아서 세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일본입니다. 최근 7월 대재앙설로 일본 사회 내에서 불안감이 상당하죠. 일본 규슈에 위치한 신모에다케 화산 5,000m 상공까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5,000m 높이까지 연기가 도탁한 건 7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일본 만화가 타츠키료가 예지몽을 바탕으로 그린 만화 내가 본 미래에서 7월 대지진설의 D-Day로 지목한 7월 5일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고시마 현에서 일어난 소규모 지진만 1,000건이 넘습니다. 흔들리죠, 이렇게? 진짜 대재앙의 시그널일지 우연의 일치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최고님, 실제로 지금 일본 관광객이 급감했고요. 우리나라 일본행 그 비행기 티켓 단가도 굉장히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일본 기상청에선 헛소문이라고 하지만 화산 이거 보세요. 5,000m 상공까지 연기랑 뭐 화산재도 많이 날랐을 것 같고 이랬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현상이 사실은 뭐 7년 만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뭐 부산이나 제주, 우리나라에서도 뭐 심해어가 잡히고 있다. 뭐 이런 일종의 대지진의 복선 현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소규모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규슈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진이 2주간 1,000회 정도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 상당히 지금 대피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지진이 계속된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 그동안에 좀 잘 보기 힘들었던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쉽게 넘기기 어려운 전조 증상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다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에서는 계속 이제 정부 공식적인 입장으로 뭐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시그널들만으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자막에도 나가듯이 대지진설은 헛소문이다 이렇게 강하게 일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관광객들 입장이나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요, 그럼요. 일본 정부가 대지진설은 헛소문이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방금 우리 박초가 언급했던 그 열도에서 1,000번 넘는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화산이 왜 저렇게 폭발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것만은 분명하다라는 비판과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앉아서 세계 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남자가 차를 타고 혼자서 어디론가 떠납니다. 멈춰선 곳은요, 주인 없는 자동차 전기 충전소.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물체와 몸싸움을 벌이는 남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배우 손석구 씨가 주연으로 자동차의 시선을 그대로 담은 영화가 칸 광고제를 휩쓸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고요. 이번엔 영국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온 승용차 그대로 휙 하고 회전, 한 방에 주차합니다. 주차가 끝나고 차량 안으로 뭔가가 빠져나오죠.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고, 정체는 바로 발레 파킹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캠페인으로 제작된 광고를 앞에서 보셨고요. 한국의 현대차가 만든 발레 파킹 로봇 영상이 영국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도 함께 보셨습니다. 저 발레 파킹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야, 이게 저런 신기술이 지금 나왔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제작한 로봇 발레 파킹 영상인데요. 실제 존재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AI를 접목해서 현실감을 더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 발레 파킹 로봇이 개발돼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580만 회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박충건 의원이, 오늘 박충건 여러 번 찾는데 제가 김정은 국방대에서 공부하다가 신소재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 석박사를 받고 현대제철에서 현대자동차에 쓰이는 예. 신소재를 연구했잖아요. 예. 이거 박 의원이 만든 거예요, 혹시? 발레 파킹 로봇?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현대차 그룹에 있을 때
당시에 현대차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무인 로봇들을 개발하고 그랬어요?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오. 저 비슷한 그 지금 이제 발레 파킹 로봇을 보시면 아마도 그 배터리로 작동하는 로봇일 텐데 저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가 있을 당시에도 많이 시연을 했었습니다. 예. 더블보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더블보기는 어떤 것이냐면 항만에서 그 대형 컨테이너들을 이송하는 그 무인 로봇인데 그 로봇 또한 수소 전기로 가동을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것이 밑에 들어가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갖고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적재하는 그런 것인데 야. 원리를 보시면은 동일한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 저기 지금 실제 있는 지금 로봇이잖아요. 예. 너무 신기한데 조규현 변호사님, 우리 조 변호사님이야 뭐 주차 잘하지만 좁은 장소에서 주차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저 로봇이 상용화되면 현대가 만든 로봇이잖아요. 네. 이거 뭐 문콕이나 아니면 주차하다가 긁는 거 이런 거 완전히 다 해결되겠는데요? 제가 주차는 잘하지만 좁은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좁은 데서 못 그렇습니다. 빠져나와. 정혁진, 조기현 이런 사람들. 저게 빨리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불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놀라운 기술입니다. 저게 저런 것까지 벌써 이미 AI 기술 내지 로봇 기술이 발달했다는 게 야, 놀라운데요. 현대차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580만 조회수가 아니라 뭐 조회를 넘어서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신속한 상용화를 막 요구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어떻게 뭐 연락할 수 있으면 현대자동차에 연락해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이 뭐 교통약자 노인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저게 상용화되면 상당히 뭐 이 교통 안전이라든가 또 사고 이런 걸 줄이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석구 씨가 주연을 한 저 영화, 단편 영화가 이 뭐 칸을 휩쓸었다고 해요. 밤낚시, 주연 손석구, 12분 스낵 무비. 뭐 과자 먹으면서 과자값에 보는 무비라는 거예요. 1,000원에 과자보다 싸네요.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 7대로 촬영했다고 하고요. 각종 영화제 광고제에서 수상해서 20관왕, 칸 광고제에서 그랑프리 비롯 5관왕, 밤낚시. 이거 보고 싶은데. 현대차가 만든 단편 영화라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현대차 타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참 이제는 저도 긴 영화를 잘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그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도 쇼츠가 훨씬 더 지금 인기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른바 그런 무비가 12분짜리 무비가 그것도 단돈 1,000원에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인기를 더 끌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짧은 영화가 더 많이 이제 발생할 것 같은데 등장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K컬처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하고 잘 만드는 것 같다. 이 K드라마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K컬처가 이제 단편 영화에까지도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저도 뭐 그 국산차 타고 다니지만 뭐 KGM 옛날에 쌍용차, 뭐 현대, 기아, KGM, 쌍용 다 한국 차의 어떤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요즘 받습니다. 자, 앉아서 세계 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태국 북부의 한 마을에서 장기간 방치된 8살 소년이 발견됐습니다. 어머니, 형과 함께 살고 있지만 소년은 주로 개 6마리와 의사소통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소년은 말을 하지 않고 개처럼 짖기만 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개와 오랜 시간 보낸 탓에 개의 행동을 모방했다는 겁니다. 현대판 정글북이 따로 없다는데 이 가족은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자, 8살의 A군은 개 6마리와 방치돼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육지원금만 받고 사실상 방치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번엔 에콰도르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암살을 주모한 혐의를 받는 에콰도르 마약왕이 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 일명 마약왕 피토 자신의 저택에서 체포됐는데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비밀 통로에는 없었고요. 수상한 낌새를 차린 군이 불삭기를 동원해서 뒷마당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그곳 벙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하 통로에 벙커까지 파고 숨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마약왕 지난해 1월 탈옥해서요. 현상금 13억, 수영장, 체육관, 게임룸을 갖춘 호화빌라에서 거주했고요. 집 내부의 비밀 통로와 침대, 에어컨 등이 갖춰진 지하 벙커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감시 드론과 굴착기를 투입해서 겨우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야, 황당하네요, 이 마약왕. 그러니까요. 이미 탈옥을 해서 그랬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놀랍고요. 그 저택 안에 저런 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놨던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뭐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그 마약 관련된 우리나라 그 황정민 씨 출연하는. 실제 저 중남미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마약 왕으로 불리는 정도로 저런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자기의 신처를 만들어 놨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계속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도 이게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아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직접 연관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저런 기사를 통해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뉴스였습니다.